자, 요즘은 사람이 참 많아요. 원래 우리도 다 모여 살잖아, 그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집단적 선택과 추첨, 이런 것들 참 중요합니다. 공정하게 여겨져야 하기도 하고, 그 누구도 불만을 품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회가 가야 되잖아. 자, 민주주의에서 왜 동전 던지기와 같은 무작위 선택이 필요한지 그 철학적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When gathering the preferences of multiple agents into one collective choice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원래는 이제 일반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는데, 보자면 we are가 생략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one is도 될 수 있고 아니면 someone is도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주체들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을 때야. 뭘 모아요? multiple agents. 여러 행위자들의 그 선호들을 into one collective choice예요. 하나의 집단적인 선택으로 모을 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는 gather 그리고 into가 됩니다. 모아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하나의 집단적인 선택으로 모으는 거예요. collective, 집단적이라는 의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it is easily seen that 자, 무엇이 쉽게 보이는가? it은 가주어고요. 대절이 진주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동태가 쓰였죠. is seen. 어떤 상황이 보이냐면 certain cases, 특정한 경우들은 call for,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andomization이라고 해서 랜덤이 뭐예요? 무작위잖아, 그치? 무작위 추출이에요. 무작위 추출이라던가 or 아니면 other means of tie breaking. tie, 동점이잖아요. 동점을 가르는 그런 다른 수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그런 상황들이 쉽게 보여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여러 사람들의 선호를 하나의 집단적 선택으로 이제 만들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무작위 추출이라던가 아니면 동점을 가르는 다른 방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쉽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there are two alternatives, 두 개의 대안들이 있어요. 자, 여기 there 다음에 비동사는 뒤에 오는 게 주어입니다. there는 이제 유도부사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동사랑 주어가 도치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 비동사 are는 뒤에 나오는 명사의 수에 스위치 시켜줘서 are가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대안, 바로 A와 B가 있고 and two agents such that one prefers A and the other one B 라고 했는데 여기 줄여 쓴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하자면 두 명의 행위자가 있는데 자, 한 명은 좋아해 A를 좋아하고 또 다른 한 명은 B를 좋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B를 좋아한다. 근데 지금 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서 생략된 동사는 바로 앞에 나온 prefers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또 다른 한 사람은 B를 선호한다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이 such that 이하는요. 지금 to agent를 설명하는 그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uch that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 혹은 그래서 뭐뭐인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사절처럼 앞에 to agents를 설명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명의 에이전트가 있는데 한 명은 A를 선호하고 나머지 사람은 B를 선호한다면 그래서
두 명 중에 하나니까 one, 그 다음에 the other one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there is no deterministic way 이런 결정적인 방법 determine에서 이제 이렇게 파생이 된 어휘입니다. 결정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뭐하는 of selecting a single alternative 이제 단 하나에 대한 단일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도 뭐 없이 without violating one of two basic fairness condition known as anonymity and neutrality. 자, 지금 보자. 요 뒤부터 먼저 해석을 하면은 anonymity라고 하면 anonymous에서 나온 거예요. anonymous, 익명의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익명성, anonymity, 익명성과 neutrality 하면은 중립성입니다. 익명성과 중립성으로서 잘 알려진 그리고 나서 which are가 생략이 됐죠. 잘 알려진 그런 두 가지의 기본적인 공정성의 조건 중에 하나를 위반하지 않고 violate 위반하다잖아. 위반하지 않고 자 그러면 여기서 결국에 이 two basic fairness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뒤에 나오잖아. 이 두 가지 조건 바로 뭐야? 어너니미티, 익명성과 중립성. 이 두 가지 공정성 조건 중에 하나를 위반하지 않는 것. 알았지? 위반하지 않고 without selecting a single alternative. 단일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방법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문장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지 않아. 그리고 형제간일 때 혹은 자매간일 때 어쨌든 남매간일 때 둘이 있을 때 엄마는 항상 공정하게, 그치? 공정하게 얘네들을 둘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공정성 조건 중에 하나가 뭐야? 바로 중립성이잖아. 이거 중립성을 제대로 못 지켜주잖아.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받는단 말이야. 엄마는 언니만 좋아해. 엄마는 동생만 좋아해. 오빠만 좋아해.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때는 익명성은 없어요. 가족이니까. 근데 어쨌든 요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지금 어기지 않고 바로 단 하나의 이런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방법은 없다. 그러면 결국 이 소리는 뭐예요?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 1대1로 맞서는 상황에서는. 이때는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 걸 보고 나는 이 집에서 뭔가 내지는 왜 쟤만 더 이뻐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알겠죠? Anonymity requires 익명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익명성은 요구합니다. The collective choice 이런 집단적 선택은 ought to 뭐 해야만 한다고? 자, be independent 아주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결국 무관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관계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무엇과 무관해야 돼요? Of the agent's identity. 그 행위자들의 정체성하고는 신분하고는 무관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neutrality. 자, 이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합니다. impartiality. 자, 공정성을 요구합니다. toward the alternatives. 그 대안에 대해서 공정한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도 지금 보면 요 whereas 잘 기억하세요. 요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두 가지를 대조시키는 접속사입니다. 대조의 접속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면서 지금 익명성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이 중립성이 요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각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익명성에선 누가 선택했는지 중요하지 않아. 즉, 철수가 A를, 영희가 B를 원할 때, 그리고
영희가 A를, 철수가 B를 원할 때의 결과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철수가 있고 영희가 있어. 근데 철수가 A를 원하고 영희가 B를 원할 때도 있고 철수가 B를 원하고 영희가 A를 원할 때도 있어. 그렇지만 선택은 무조건 B여야만 해. 누가 선택하고 누가 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자, 그게 뭐야? 어노니미티. 바로 익명성이라는 겁니다. B라고 정했으면 누가 B를 원하는가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익명성입니다. 신원을 가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결정론적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공정성, 대안에 대한 공정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있어서 선입견이 없어야 돼. 견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무엇을 선택하는가 할 때 이 선택하는 상황에 있어서 선입견이 없어야 한다. 즉, 뭐 이렇게 A와 B가 동점이면 무조건 A를 선택한다. 뭐 이런 규칙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모든 대안은 동등하게 취급을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어의 의미에 기대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익명성과 neutrality, 이거는 뭐라고요? 바로 two basic fairness condition이라. 알겠지? 기본적인 공정성 조건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것의 그 의미들, 각각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에서 얘기했었던 핵심 용어들, 어노니미티랑 뉴트럴리티랑 이것을 정의를 하면서 이제 뒤에 나올 내용을 이제 그 기반을 닦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자, 뒤 문장 볼까요? Allowing lotteries. lottery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 우리 로또예요, 로또. 우리가 로또 얘기하잖아. 로또 뭐야? 추첨이잖아, 그치? 자, 추첨을 허용하는 거야. as social outcomes. 이렇게 사회적 결과로서 추첨을 허용하는 것은 하고 나서 지금 여기에 따라서가 있네요. 따라서 사회적 결과로 추첨을 허용하는 것은, 자, 여기까지가 주어부, 그 다음 seems, 동사, 그리고 like a necessity for impartial collective choice. 자, 지금 보면은 impartial이에요. 쏠리지 않은, 그러니까 공정한 거죠. 공정한 집단적 선택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요. 자, 여기서 나오는 지금 이 lottery라고 하는 이거 추첨이잖아. 이 추첨하고 비슷한 말이 앞에 있었습니다. 바로 randomization이라고 하는 바로 요 단어. 이게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랜덤하게 그냥 뽑는 거잖아. 추첨은.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공정한 선택을 위해, 집단적 선택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경품을 주거나 할 때도 내부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추첨을 하죠. 공개 추첨을 하죠. 그죠? 자, 이렇게 1대1 동점 상황이라면 이런 두 가지 공정성 조건, 이런 anonymous랑 그리고 neutrality랑 요거 두 개를 다 충족시키는 것은 바로 뭐다? 네, 추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동전 던지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추첨이거든요. 이거는 누가 던지든 앞면이든 뒷면이든 완벽하게 공정하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로또도 완벽하게 공정해. 가끔은 그 공정성에 사람들이 굉장히 의문을 많이 제기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 뽑힐 때도 있어서 2월되고 계속 그러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게 여러 명이 받는 걸까? 왜 쪼개받는 걸까? 이거 혹시 뭔가 국가에서 뭔가 좀 어떤 음모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추첨 로또는 굉장히 공정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방법인 겁니다. 왜? 앞에서 얘기한 익명성과 중립성 둘 다 충족시키니까요. 자, 이제 진짜 어려운 거 나옵니다. 자, 봐봐. Indeed.
사실 most common deterministic social choice functions such as plurality rule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여러분 좀 많이 어렵죠? 미안해. 웃는 것도 미안하다. 자, 봐봐. 가장 흔한 결정적인 사회적 선택의 함수라고 하고 such as plurality rule 이라고 하면은 plural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복수, 다수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plurality rule 이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다수결입니다. 그러면 우린 그 앞에 있는 말을 한번 보잔 말이야. 일단 내가 표시를 잘못한 것 같아서 이거 지우고요. 지금 어느 말이 붙어야 하냐면 social choice functions입니다. 자, such as가 나왔다는 건 such as 뒤에는 구체적인 예가 나온 거고 무엇의 구체적 예죠? 바로 앞에 있는 명사 바로 social choice functions란 말이야. 알았지?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도 사회적 선택 함수라고 했어요.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개인의 선호를 집단적으로, 그치? 사회적이니까 집단적으로 결론 내리는 규칙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 말은 무작위성이 아예 없어. 무작위성은 없어요. 개입되지 않아요. 그냥 결정적인. 그러니까 랜덤하게 어떻게 고르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이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사회적 선택 함수들. 자, 이것의 예가 바로 다수결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너네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말은 바로 펑션일 거예요. 이게 함수잖아. 그럼 수학적 함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요 사회적 선택 이론에서의 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자, 봐봐. 요거 좀 잘 봐봐. 여러 개인의 선호를 입력으로 받아서 집단의 단일 선택으로 출력하는, 그러니까 선택으로 내는, 알았지? 출력하는 규칙을 얘기합니다. 입력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여러 개인의 선호를 입력으로 받아서 집단의 단일 선택으로 출력하는 그런 규칙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수결이 있고요. 그것의 예로 또 뭐가 있냐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과반수제. 과반수가 넘으면 선택하는 거야. 아니면 그것도 돼. 특정 개인이 선택하는 독재도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요 사회적 선택 이론에서의 함수라는 것은 여러 개인의 선호를 입력으로 받아서 집단의 단일 선택으로 출력하는 규칙이야.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이제 우리가 풀어보자면 아주 흔한, 아주 일반적인 결정적 사회적 선택의 함수, 예를 들어서 그런 다수결과 같은 그런 방법들은 are only deterministic, 오로지 결정적이다. 오로지 결정적이다. 뭐 하는 한에는 as long as 뭐 하는 한에는 there is no tie. 동점이 없는 한에는 알았지? 동점이 없는 한에는 아주 결정적으로 다수가 좋다 그럼 그거 따라가야 되고 과반수가 넘었다 그럼 그거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동점이 없는 경우에만 결정적인데 which is usually resolved by drawing a lot.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지금 여기에서 콤마 위치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요 위치의 선행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저 위치의 선행사는 바로 앞에 나오는 tie예요. tie. 그 동점이 없는 경우에서만 이제 요 과반수제 뭐 이런 다수결 이런 것이 결정적인데 만약에 tie 이 동점이 있다면 동점은 is usually resolved 보통은 해결이 됩니다. 무엇으로 해결해요? drawing a lot 이것은 바로 제비 뽑기입니다. 제비 뽑기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동점제가 나왔을 때는 알았지? 자, 여기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the use of lotteries 이런 뽑기예요. 뽑기.
그래서 추첨 for the selection of officials. 이 관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관리들의 선발을 위해 이제 추첨을 사용하는 것은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자, 여기 핵심 주어, 그리고 goes back to, 무엇으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The world's first democracy in Athens. 아테네에서의 최초의 그 민주주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 그죠? 그리고 콤마하고 where가 나왔는데 바로 앞에 있는 Athens, 아테네를 봤지요. 그쵸? 그곳에서는 it was widely regarded. 그것이 아주 널리 여겨졌습니다. 자, 지금 수동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실받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the use of lotteries for the selection of officials. 요걸 가리키고요. 관리를 선발하기 위한 추첨의 사용을 얘기하고요. 그것은 여겨졌어요. 뭐로써 여겨졌어요? as는 로서고요. principal characteristic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이런 아주 그 주요 특징으로서 여겨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has recently gained. 최근에는 얻었습니다. 라고 해서 자, 지금 여기 병렬 구조인데 이렇게 동사가 있는데 앞에는 과거 시제의 수동태고 뒤에는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얘네가 이렇게 병렬 구조인 거 요거 좀 어법으로 나올 포인트겠네요. 그죠? 그래서 현재에는 끌어왔습니다. 얻어왔습니다. Increasing attention in political science. 정치학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추첨은 좀 아닌 것 같지 않냐? 야, 봐봐, 근데. 추첨 방식이요. 단순한 동점 처리를 넘어서요. 사실은 유서 깊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였다고 합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많은 공직자를 선거가 아닌 추첨으로 뽑았대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럴 수 있잖아. 나도 방금 전에 그랬잖아. 근데 봐봐. 선거라는 것은 돈 많고 말 잘하는 귀족한테 유리해요. 하지만 추첨이야말로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가장 공정한 방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자 여기에서 lottery 하고 나왔는데 이거는 앞에서 얘기하는 제비뽑기랑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지문 좀 많이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여러분들 좀 이해가 잘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주제요. 그리고 빈칸이 나올 수 있겠고, 빈칸. 그치, 34번까지는 빈칸이요. 그리고 문장의 위치, 순서, 어휘가 나오고, 문장의 뜻, 어구의 뜻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함의추론.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법. 그리고 이거는 일치불일치가 정말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어휘 이제 반이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휘가 상당히 고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 34번은 진짜 문제 받치고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수업 아니면 이해가 되겠어요. 내가 수업했으니까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정말 꼼꼼하게 나노 단위로 수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빈칸으로 나올 부분 어느 문장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문장에 바로 without 구입니다. without violating one of two basic fairness conditions known as anonymity and neutrality. 자, 이 부분이 이제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에서 a necessity for impartial collective choice. 이 문장. 요 부분이 이제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결정론적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알겠지?
그리고 문장의 위치는 세 번째 문장 anonymity 하는 이 부분이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약간 갑툭튀 같지만 결국에는 앞에 나오는 anonymity and neutrality 이 두 번째 문장의 마지막 부분을 받아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고요. 순서를 말씀드리자면요. 순서가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한데요. 일단은 두 번째 문장이 A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문장이 B. 그리고 또 그 다음 뒷문장이 C가 되는데요. C가 좀 약간 길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가장 순서로서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순서 배열, 요거 지금 구조도 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이 문장의 역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탄탄하게 논리가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어휘를 볼 건데요. 어휘는 randomization이라고 하는 부분. 그럼 무작위화의 반의어는 무엇일까요? 결정론, 결정주의입니다. 바로 determinism이 돼요. 자, 얘는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deterministic의 명사형입니다. 이건 형용사형이고요. 그래서 요거 잘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violating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위반하다잖아요. 그럼 위반하다의 반대말은 satisfy, 충족시키는이 됩니다. 그래서 satisfying. 그래서 이거는 충족시키는. 그리고 anonymity, 야, 이거 익명성이죠? 이것의 반의어는요, 바로 identity. 그래서 신원이 되고요. neutrality, 중립성의 반의어는 뭘까요? 바로 편파성입니다. partiality. 그리고 necessity가 있었죠? 네, 필요성. 필요성의 반의어 뭐예요? 선택사항입니다. option. 자, 이렇게 또 이제 어휘, 반의어 해봤고요. 함의추로는 5번째 문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문장 좀 많이 어렵죠. 특히 여기에서 plurality rule are only deterministic 이라고 해서 자, 요 부분입니다. 요 서치에즈 요구부터 해가지고 이 문장 there is no tie 까지 해서 이 부분이 이제 나올 수 있겠어요. 내가 봐도 이거는 함의추론으로 나올 수 있겠다. 정말 정확하게 의미를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제 정확한 뜻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다수결의 원칙과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공정한 규칙들조차도 완벽한 동점 상황이라는 한계점에서는 스스로의 규칙만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결국 무작위성이라는 그 비결정론적 방식에 의존해야만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쵸? 짧은데 함의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 이 각 문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시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기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법으로 가겠습니다. 어법으로 가면 첫 문장에서는 첫 문장이 여기 왼절에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재 분사 구문이에요. 주어 동사 생략된 것들 요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수동태 나왔고 진주어 대절 있는 것 요거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자, without 다음에 violating 나온 부분 있죠? 자, 뭐뭐 하지 않고서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부분 without 다음에 동명사 나온 것 이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known as which are가 생략됐죠. 자, 그것 잘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문장에서는요. 그 ought to be 하는 요 부분 네, ought to가 조동사구라는 거를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 ought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것 이거 잘 기억하시고 whereas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에서는 별로 어려운 게 없다가 그 다음에 이제 indeed 하는 문장을 볼까요? 아유, 이것도 참 어려웠어. 그치? 근데 여기서 콤마하고 위치되는 것. 자, 그리고 이거 and it. 그래서 and it, 이 콤마 위치가 앞에 이제 타이를 선행사로 하기 때문에 and it으로 바뀔 수 있고 역시나 수동태로 된 것,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는요, 주어, 진짜 핵심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이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콤마 where, 자, 이거는 and there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병렬 구조인데, 과거 시제의 수동태와 그리고 현재 완료의 이런 동사가 병렬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 두 번째, has recently gained. 이거는 어법으로 나오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아주 꼭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다수의 선호를 집단적 선택으로 모일 때 발생하는 동률, 바로 타이, 동점 상황에서 익명성과 중립성이라는 공정성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유일한 공정한 해결책은 추첨, 무작위화이며 이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도 사용된 역사적 근거가 있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영어 제목 첫 번째 The necessity of the lottery, 추첨의 필연성입니다. 그래서 콜론하시고 achieving impartial collective choice, 공정한 집단적 선택 달성하기. 두 번째로는 beyond determinism입니다. 결정론을 넘어서 콜론하시고 why fairness requires randomization. 그래서 왜 공정성은 무작위화를 요구하는가? 세 번째로는 anonymity and neutrality, 익명성과 중립성. 콜론하시고 the democratic virtue of drawing lots. drawing lots 하면은 이건 추첨이잖아. 추첨의 민주주의적 미덕.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34번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휘들 수준도 아주 높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할 깊이가 상당히 깊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한 5번 들어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35번에서 뵐게요. 라이크 많이 부탁드립니다.